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12월 31일 자정을 넘겨서 12시 48분이군요. 프리뷰 컨텐츠는 경기 킥오프 36시간 전 업로드를 목표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보다 시간이 조금 있어야 그래도 시간 날 때 프리뷰 챙겨보실 분들은 보고 그 다음에 경기를 보는 게 재밌으니까요. 제가 옷이 계속 똑같죠? 네,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토일월 이제 화요일이군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주원이 형은 사실 축구 보는 눈이 제법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죠? 형 선수 출신이고 해설위원인데 이제 예상을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막 틀리는 게 있고 추구하는 좀 저도 놀랍긴 합니다만 아실 거예요. 경기 보다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진짜 선수 어떤 특히나 몇몇 특정 포지션 스트라이커 이런 거는 또 탁탁 야 이 선수는 뭐 요게 좋다 이런 게 좋다 그런 거면 보면 그런 게 바로 경기에서 구현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하게 잉글랜드 출신 전문가들이랑 또 의견이 일치할 때가 있죠. 저는 본업이 축구 캐스터였죠. 축구 캐스터는 축구를 잘 알면 좋지만 그 안다는 게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팀 돌아가는 리그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중계를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축구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축구를 오래 봐서 팬들이나 어떤 특정 팀의 축구 팬들이 어떤 기분으로 경기를 보는지는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저희 채널은 되게 이제 축구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전문가 분들도 많고 막 여러 컨셉의 유튜브가 있는데 저희는 저랑 주원이 형이 그래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재밌게 두 명의 콤비네이션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주원이 형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예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좀 자신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 또 자,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상이 겁나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마 여기 올라가는 날도 3개가 올라갈 거예요. 1월 1일은 저희가 쉬겠습니다. 새해 첫날은 또 요원들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만 쉬어주시고 바로 1월 2일부터 아마 쭉 리그가 있건 없건 저희는 하루 4개 업로드를 목표로 아마 6월쯤이면 진짜 완벽한 월 120개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이 정답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희의 어떤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재밌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과장도 하고 그러는 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다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바람은 당연히 취향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진짜 영상 많이 만드니까 만약에 좀 취향이 맞는다 그러면 많이 봐주시면 그거 이후에는 저희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많이 만들 테니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1일에는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동안 1년 동안 저희 컨텐츠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프리뷰 2개 할 건데요.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에버튼, 두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맨유입니다. 먼저 맨시티 에버튼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간 EPL에 올렸던 것처럼 어쨌든 다들 느끼시겠지만 EPL의 심판진들은 정말 투성입니다. 이거 너무 많죠? 네, 너무너무 많아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경기에 주시면 안드레 마리너입니다. 다 기억하시면 대리 퇴장 주인공이었죠. 옥스 체인벌린이 핸드볼 파울을 했는데 깁스를 퇴장시키고 체인벌린이 형 나예요 그랬더니만 입 닥쳐 월콧. 그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이죠. 대리 퇴장. 대리 퇴장 말고도 약간 얼타는 스타일이에요. 좀 특히나 마리너의 어떤 이 특징은 기준이 전혀 없다. 마이크 딘 같은 경우에는 돋보이고 싶어한다. 애트킨슨 같은 경우에는 파울을 불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나름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마리너는 기준이 없다. 그리고 대리 퇴장하는 거 보면 얼탄다. 느낌 오죠? 예. 맨체스터 시티 대 에버튼의 경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리그 3승 2패입니다. 박싱데이. 지현 형이 박싱데이라고. 1승 1패. 자, 셰필드에게는 이겼습니다만 울버햄튼에게 졌습니다. 에데르송이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경기를 하다가 2대 0까지 갔다가 3대 2로 뒤집어졌죠.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를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K리그 어떤 지도자분들을 만나 뵀을 때나 그 다음에 해외 축구 감독들의 인터뷰를 보면
스쿼드를 딱 짰어. 와, 괜찮아. 그럼 이 스쿼드의 어떤 그 수명이라 그래야 될까? 사이클이 4년에서 6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로 중간중간 이 유지 보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쿼드의 어떤 그게 있을 텐데, 토트넘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야, 토트넘 스쿼드가 존나 젊은데 무슨 리빌딩이냐 이 추갈 못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리빌딩은 그 늙어서 리빌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쿼드에 이 어떤 사이클이 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러면 선수들을 좀 리프레시를 시키죠. 어떤 선수는 좀 내보내고 어떤 선수는 새로 영입을 하고 그 와중에 코어 라인은 유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라포르트와 사네가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는 스쿼드의 이 언밸런스가 타격이 너무 크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비드 실바의 어떤 이제 내려온 거, 베르나르도 실바가 밑으로 내려놓으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만큼의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아게로도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분명합니다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는 그래도 아게로도 나이가 있는 선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도 스쿼드를 한번 물갈이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아닌 게 아니라 몇몇 이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여름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승은 리버풀이에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2위 레스터랑 승점 1점 차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맨체스터 시티가 2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위를 차지하는데도 어떤 식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에버튼은 이제 새로운 팀이 됐습니다. 왜? 안첼로티가 부임을 했습니다. 안첼로티는 레알 마드리드 때 정점을 찍은 다음에 뭐 파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언과 나폴리에서 아주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내리막인 느낌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첼로티가 가닥이 있었던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여줬었던 두 경기에서의 모습은 경기력이 확연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다. 물론 던컨 퍼거슨이 팀 레전드로서 감독 대행을 했을 때 팀 스피릿을 올린 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의 향상이 된 거는 안첼로티 부임 이후다. 그래서 안첼로티 에버튼은 기대가 되긴 해요. 어느 누가 우리가 5년 전만 생각해 봅시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시켰던 이 안첼로티가 5년 뒤에 에버튼에 안첼로티 간다? 그럼 얘기했겠죠. 지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승점이 25점이 됐습니다. 리그 12, 17이 막 이렇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던컨 퍼거슨이 어쨌든 무패로 틀어막았죠. 무승부가 망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안첼로티가 2연승을 하면서 뿅 올라왔습니다.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튼과 최근 리그 4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이기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홈 32경기에서 27승 2무 3패, 굉장히 좋죠? 예. 이 3패 중에 2패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좀 흔들거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당장 홈에서 울버햄튼에게도 패배를 했으니까. 자, 펩 부임한다면 리그 67번의 홈 경기 중에 52승. 어쨌든 홈에서의 승률은 굉장히 좋다. 자, 134경기 만에 펩이 100승을 기록했습니다. PL에서.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134경기를 했는데 100승을 했대. 지금 PL 최소 경기에 100승을 달성한 거죠. 그 전에 무리뉴가 하면 142경기인가 3경기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펩 대단한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펩이 보여주는 어떤 전술적인 변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점유율 위주의 축구에서 빠른 트랜지션 쪽으로, 저는 뭐 이 티키타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른바 티키타카의 종말이라는 이 키워드가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오면서 지금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지만 펩은 여전히 대단한 감독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 이번 시즌 7골 12개 도움인데, 어디는 13개 도움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12개 도움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기록이 옵타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13개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격 포인트 20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가브리엘 제수스 컵데이 포함해서 에버튼 상대로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에버튼 보겠습니다. 리그 맨시티 원정에서 최근 8경기. 그러니까 맨시티 8번 원정에서 4무 4패, 승리가 없습니다. 안첼로티가 부임을 했죠. 만약에 안첼로티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부임 직후에 3연승을 한 두 번째 에버튼 감독이 됩니다. 지금 부임 직후 2연승을 한 감독은 안첼로티,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94년에 조 로일, 그리고 데이비드 모예스거든요. 모예스는 지금 웨스트햄에 부임을 했죠. 예. 근데 3연승을 하게 되면은 조 로일과 안첼로티 2명만 되게 되는데,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 그것도 원정이기 때문에
가능성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자 안첼로티는 리그에서 맨시티를 상대하면서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 때를 포함한 기록이겠죠. 자 그다음에 칼버트 루인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두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 선수는 케인 마크2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공중볼을 잘 따요. 특이해. 제공권이 되게 좋아. 어쨌든 12월에 리그 5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상 팀 이슈 보겠습니다. 에데르송 울버햄튼전에 뛰어나오면서 레드카드를 받았죠. 한 경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경기에 못 나왔죠? 출장 바로 가능합니다. 자 존 스톤스, 다비드 실바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존 스톤스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공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에릭 가르시아가 나을 수도 있다. 어쨌든 에릭 가르시아는 이제 또 제공권이 문제가 있는데 칼버트 루인이나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제법 이 제공권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에릭 가르시아를 선발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메릭 라포르트, 르로이 사네 2월 초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르로이 사네 이 바이언 이적이 겨울 이적 시장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겨울 이적 시장이 또 거물의 이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그럼 사실 맨시티는 이 자리에 뭐 여러 선수들이 링크가 납니다만 오야르사발 링크도 있었거든요. 이 소시에다드의 오야르사발. 지금 소시에다드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는 이제 웨데고르죠. 레알 마드리드에 그래서 임대가 있는 노르웨이의 신성, 뭐 엄청난 천재라고 이야기가 됐다가 쭉 내려와서 그냥 그저 그런 유망주였구나라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웨데고르. 그런데 이 웨데고르의 활약에도 뒤에는 실질적인 진짜 에이스 오야르사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오야르사발 링크는 이러다가 없어졌어요. 자 에버튼 부상 이슈 보겠습니다. 장플릭 그바망 허벅지 이 선수 꽤 비싼 금액을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부상으로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빠지고 있죠. 1월 중순에 복귀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와봐야 됩니다. 안첼로티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워비 1월 중순에 복귀한다고 하고요. 슈나이덜린 복귀 이번에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드레 고메즈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의 백태클 그 이후에 이제 상황 때문에 고메즈가 발목 부상을 당했죠. 수술 이후에 이제 재활을 하고 있을 텐데 장기 부상입니다. 언제 복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출입 포인트 보겠습니다. 맨체스터시티 케빈 데브라이너 어떻게 보면 지금 맨체스터 시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 스쿼드의 사이클이 마무리돼가고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케빈 데브라이너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선수의 장점은 뭐 가공할 만한 킥 그리고 제법 준수한 속도 거기에다가 이 선수가 보면 그 왜 케인이 가끔 유니폼 상의 이렇게 벗을 때 보면 배 보면 뭐 뚱뚱하다 이건 아닌데 약간 군살 있잖아요. 그 군살도 막 심한 군살이 아닌데 되게 근육질 몸매 축구 선수가 많은데 대비 케인이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케인 진짜 약간 등지고 있을 때 보면 뿌리 깊은 고목나무 같죠? 근데 이 이른바 우리가 이런 몸매를 통뼈라고 하잖아요. 이 KDB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을 할 때 진짜 잘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위력 그리고 최근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좀 내리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전체적으로 이 팀의 공격에 끼치는 영향력을 넓히고 있죠. 그리고 펩도 왼쪽 윙포워드, 오른쪽 윙포워드를 역발로 놓다가 정발로도 놨다가 여러 가지 지금 변주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즉슨 맨체스터 시티의 그 강력했었던 상대방을 짓누르던 최강의 축구가 지금은 조금씩 상대방의 파해법도 나오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술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뭐 마레즈도 좋고 스털링도 좋고 베르나르도 실바 밑에서 뭐 다 좋아. 근데 역시 케빈 데브라이너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 에버튼의 수비진을 뚫어야 될 텐데 에버튼의 수비진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좋은 건 이 홀게이트거든요. 뭐 그리고 마이클 킨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선수가 있겠습니다만 케빈 데브라이너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필 포덴입니다. 셰필드와 경기에서 아게로가 빠지죠. 아게로가 빠진 다음에 사실 셰필드와 경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첫 번째 VAR도 있었고 그리고 골대 맞고 뭐 이렇게 튕겨서 나온 것도 있었고 셰필드가 굉장히 와일더 감독이 팀을 잘 짜놨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아게로를 빼고 원톱에 제수스가 아니라 물론 이따 제수스는 뒤에 스털링과 교체돼서 들어갑니다만 필포덴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제수스는 저는 제수스가 굉장히
어리고 아직도 유망한 선수라 97년생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맨체스터시티에서 이제는 버려야 된다. 저는 새로운 포워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필포덴을 넣었다 제수스 이제는 펩도 제수스에 대한 어떤 신뢰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필포덴 저는 필포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나이 때 선수들이 나온단 말이야. 펩도 조금 더 과감하게 현재 이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진에 다비드 실바라는 존재 그러니까 공을 몰고 올라가는 어떤 이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할 줄 아는 이런 그 다비드 실바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 케빈 데브라이너의 좌우 메짤러 조합은 굉장히 강력했죠. 왜냐하면 두 선수의 성향이 다 완벽하게 다르니까. 근데 다비드 실바가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필포덴은 다비드 실바랑은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래도 기동력을 살려줄 수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선수고 활동량도 많은 선수고 축구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센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전 필포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필포덴을 좀 더 기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에버튼전에는 선발로 한번 써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다음 에버튼 보겠습니다. 안첼로티 에버튼은 과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자, 에버튼이 이제 안첼로티 밑에서 두 경기를 했습니다. 번리전 1대0 승리, 뉴캐슬전 1대2. 그러니까 에버튼이 원정 가서 이겼습니다. 자, 번리전에서 특이할 만한 점을 보면 일단 백3를 썼습니다. 백3를 보면 픽포드 골키퍼, 그다음에 홀게이트, 예림이나 그리고 오른쪽 스토퍼에는 셰이머스 콜먼을 집어넣었고 오른쪽 윙백에 시드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는 리카디뉴 나왔고요. 파비앙 델프 그리고 재밌는 것은 시그루드손을 중미에 놨고요. 그러니까 밑에 한 칸 밑에 놨는데 이 선수는 이제 공미 쪽에 혹은 이제 사이드 윙어까지는 아니고 사이드 미드필더 됐었는데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를 했고 베르나르드를 메짤라로 놨습니다. 그리고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을 썼죠. 뉴캐슬과 에버튼 경기에서는 4-4-2를 썼는데 안첼로티의 4-4-2는 4-4-2와 4-3-3 그 어디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격 시와 수비 시의 어떤 전술이 다 바뀐다는 건데 이게 공격으로 갔을 땐 4-3-3에 가깝고 수비적으로 봤을 땐 두 줄 수비를 딱 명확하게 세운다는 거죠. 자, 이 경기에서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이 약간의 그러니까 뭐 나폴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알란 같은 선수도 있어야 되고 지엘린스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파비앙 루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선수들을 좀 비틀면서 공격 시에는 4-3-3 수비 시에는 4-4-2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살려주고 또 수비 쪽에서의 롱킥이나 혹은 골키퍼의 롱킥도 즐겨 사용한다기보다는 섞어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뭐 4-3-2-1 내지는 4-3-1-2를 썼었던 안첼로티 최고의 개인적으로 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 팀이었던 AC 밀란에서 안첼로티가 썼던 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전술 내지는 4-3-1이었는데 여기에 또 빌드업의 중심에는 바로 밑에 피를로가 있었죠. 그 역할을 시그루드손 같은 선수에게 어느 정도 대응을 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4-2에서 이 뭐 좋았던 거라고 하기보다는 두 경기에서 좋았던 건 바로 칼버트 루인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 여러 가지로 좀 역시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강력한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안첼로티가 어떤 전술을 쓰는지 봐야 되겠지만 경기력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정력은 여전히 나쁩니다. 근데 이 경기력이 올라간 데는 3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경기에서 평균 점유율이 무려 70%에 육박하고 기대 득점이 4.78, XG값이 4.78이라는 거죠. 근데 3골밖에 못 넣었다. 이거 좀 아쉬운 거죠. 결정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 자, 이게 좋고 시그루드손 중미 기용했습니다. 이 선수가 공을 찰 줄 아는 선수죠. 시야 좋고 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에 기용을 하면서 시그루드손의 장점을 어느 정도 중앙에서 배급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베르나르드 이 선수 공격 센스 굉장히 좋은 선수죠. 샤르타르 도네츠크에서 이제 너무 작은 사이즈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을 잘 차는 선수입니다. 메짤라에서 또 부드럽게 잘 해주고 있고 칼버트 루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완의 대기. 근데 이 어린 선수에게 미완의 대기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꽤 괜찮단 말이에요.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 위주로 안첼로티 에버튼을 보면서 이 경기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스타TV에서 중계합니다. 이거 그림 있고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스날 대 맨유입니다.